정상 국빈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초대되고 독도 새우 메뉴가 나온 것,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연일 항의를 하고 있다죠. 이 소식을 듣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SNS에 항의하려면 트럼프와 독도 새우한테 공식적으로 해라, 이런 글을 남겼다네요. 무슨 뜻인지 한번 들어봅니다. 노회찬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NS에 정확히 뭐라고 올리신 거예요? 예, 일본 외무상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길래. 네. 독도 새우를 올린 걸 항의하는데, 그 새우가 독도 새우가 아니라 다른 새우 같으면 항의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 새우가 독도 새우가 된 것은 그 새우가 독도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독도 근해에. 예, 예. 그러니까 독도 근해에 있었던 새우한테 항의할 일이지. 예. 그걸 잡아서 먹는 우리에게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 예. 위안부 할머니를 초대한 걸 가지고 문제 삼는데. 예. 그럼 그 위안부 할머니를 직접 이렇게 따뜻하게 껴안아 주었던. 예. 트럼프 대통령에는 왜 말 못하냐. 예, 예. 예, 따질 걸 따져야지 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냐. 네. 그런 뜻으로 한 얘기입니다. 일본은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비일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 예, 이 두 가지가 자기들도 챙기는 자기들의 역사적 과거사의 어떤 잘못이나 또 현재 자기들이 이걸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한 그걸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는 데 대해서 불쾌함이 표현하는 거죠. 예. 고노 외상이 북한 위기로 한미일 연대가 특히 중요한 시기이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착실히 구축해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극히 유감이다, 이랬답니다. 저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것이 예. 한미일 연대가 그렇게 고노 수상이 얘기한 것만큼 중요하다면 그 한미일 연대가 중요한데 그 연대의 주요 대상인 한국에 대해서 엄연히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예. 그리고 그 위안부 문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에 대해서 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아가지고 네, 양국 관계를 계속 불편하게 만드느냐. 예. 우리가 할 얘기죠,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할 말을 일본 외상이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도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를 초대했다. 또 굳이 독도 새우라는 메뉴를 선택했다.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저는 그 자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자리였기 때문에 예. 위안부 할머니도 나타났고 독도 새우도 올려졌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리고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하는 과정인데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예, 예. 미국에게 일본은 동맹이고 예. 한국도 미국에게 동맹이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는 동맹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더 가까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미일이 잘 이렇게 화합하고 단결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엄연히 있다. 예. 근데 대체로 이제 일본의 일방적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이 저러고 있다. 예, 예. 이런 얘기를 미국한테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아하.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 것을 저희들이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가장 자연스럽게 예. 그 문제에 대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누군지 모르고 껴안았던 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인 거 알고 껴안았던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이번에 상당히 좀 세련된 방식으로 예.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를 잘 드러내 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일부러 한일 간에 있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르쳐 주려고 한 배치다, 이런 해석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본은 이제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재작년 한일 합의, 이걸 지켜라,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여기까지만 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협상 같은 걸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일본도 억지로 피워서 안 되는 것이 네. 도장 찍었으니까 이거는 유효하다 이런 식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1910년이나 1905년에 있었던 그런 이제 강제 합병 조치라거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 당시에 유효한 낙인이 찍힌 거 아니냐 이런 우기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안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겸허하게 사실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독일에서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예. 역사적 과거에 대해서 정말 무한대로다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그러면 어쨌든 지난 정부가 정부 대 정부로 합의를 맺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지난 그 정부 간 합의는 파기됐다. 재협상 요구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합의 자체가 그렇게 뭐 외교적으로 격식을 갖춘 합의가 아니에요. 네. 합의문도 지금 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합의문이 사실 존재한지도 의문이고 예. 그 정도 양해가 있은 걸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 양해는 당사자들끼리는 양해했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양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굳이 뭐 합의 파기다, 재협상 하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겁니까? 그냥 일본 정부를 향해서 계속 촉구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그 합의가 효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 합의가 지금 실현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네, 독도새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만찬에 오른 이 독도새우가 지금 일본하고 외교적인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부터 독도까지 직선거리가 한 430km 된다고 그러죠. 그 먼 거리를 이 독도새우가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먹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참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하는데 만찬장에 올랐던 그 독도새우를 직접 잡았다는 울릉도 어부 박종현 씨를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종현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어디 그 울릉도에서 전화하시는 건가요? 예.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울릉도 참 좋은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전. 예, 한번 오십시오. 예. 이거 뭐 어제 오늘 사이에 아주 스타가 되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뭐 전화도 많이 오랬습니까? 예, 전화도 많이 오고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렇습니다. 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평소에는 얼마나 들어오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는 얼마나 또 늘어났습니까? 지금 평소에는 보통 한 10건에서 한 20건 정도 들어오는데 예. 지금은 뭐 거의 100건까지 들어옵니다. 100건이요? 그거 어디서 다 잡으세요?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지금 뭐 그래 뭐저 순번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냥. 네? 예약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순번대로 좀 기다리시라고? 예. 저도 지금 제가 만약에 지금 주문하면 언제쯤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주문하시면은 한 보름? 보름이요? 예.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직접 잡으신 독도새우가 청와대 식탁에 올라서 한미 정상의 입맛을 만족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 기분이 어떠신가요? 큰 보람은 느끼죠. 네. 예. 그걸 좀 그냥 보람만 느낀다는 것 말고 예. 더 어떤 감상이랄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딴 건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17년 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독도새우는 신선하게 맛을 보이기보다는 네.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저는 잡을 때 정말 고생했던 보람을 느꼈다는 이유는 딴 건 없고 네. 제가 정말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5년, 6년을 진짜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새우를 살려보려고. 예. 그럼 제가 수온 차이도 엄청난 차이도 나고 심해하고 이제 우리가 예. 2도에서 새우를 살려야 되니까. 예. 그래 살리다 보니 노력했는 대가가 이제는 빛을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우를 살린다는 말씀은 일단 잡은 새우를 그 예. 요리하게 되기 전까지 그 계속 살려둬야 과정이- 된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 근데 근데 그게 보통 수온이 밑에 300m 수온이 한 2도에서 3도 되는데 예. 그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통발에 잡아 올라오다 보면 수심이 자꾸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수온이 이제 막 7도, 8도, 9도, 10도, 11도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육상이 딱 올라왔을 때 2도에 물에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지면 죽어. 여보세요? 예. 예, 지금 울릉도라서 전화가 잘 안 들리는 건 아닐 텐데 지금 통화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소리가 자꾸 작아졌다 커졌다 해서 혹시 예. 뭐 좀 말씀하시는 데서 좀 멀리 띄우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 그럼 그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면은 우선 독도새우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일반 새우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반 새우가 다른 점이 어떠냐 그러면 보통 보면은 육지에 드시는 분들은 뭐 조개집이나 이런 데 드시는 새우는 네. 일반 다 그게 이제 수심 30m 민물새우 이런 새우거든요. 네.
근데 이 심해에서 300m, 400m 잡아올리는 새우기 때문에 네. 맛 차이가 돼서 틀리냐 그러면은 네. 일단은 단맛이 납니다. 밥맛이요? 예, 일단은 이제 육지에서 드시는 새우는 30m에서 사는 새우는 네. 드셔보시면 밋밋한 맛이 나지만 예, 예. 이 새우를 드시면은 일단 단맛이 나요. 단맛이요? 단맛이 나고 아. 육질 자체가 예. 쫀득쫀득합니다. 그 보통 잡으시는 독도새우는 크기는 어떻습니까? 크기 사이즈는 맥주병 30cm부터 30cm요? 예예예. 그 맥주병만 하죠. 예. 큰 사이즈는. 근데 그 큰 사이즈는 진짜 뭐 200마리 한 마리 나올까 말까예요. 아. 그만큼 귀합니다. 근데 이거 아까 통발로 잡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 통발로 잡습니다. 통발이 그 수심 300m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네요? 예, 수심 300m가 내려가. 야, 그 쉽지 않겠네요. 예. 그 보통 한번 그러면 보통 오늘 통발 던졌다가 내일 땡기러 가면 조류가 심하게 되면은 네. 그냥 헛땅치고 빈대로 들어오는 확률이 많죠. 그 지금 울릉도 그 해안에서 부두에서 예, 예. 얼마나 그 가셔가지고 잡으시는 겁니까? 독도 바로 근처까지 가시는 건가요? 예. 독도 울릉도에서 가게 되면 독도까지 한 4시간 정도. 그 거기 가서 통발을 내려놓고 예. 그다음에 예, 예. 돌아오셨다가 그 다음 날 또 가서 이제 통발을 다시 걷어오시는군요. 예, 예. 한번 울릉도 근해서도 조업하고. 네, 한 번 그 통발을 내리면 몇 개씩이나 내리십니까? 보통 통발 100개에서 150개. 그러면은 몇 마리나 잡히죠? 그래 뭐 재수 좋을 때는 뭐 한 10kg 잡을 때도 있고 없을 때는 뭐 1kg도 못 잡을 때도 있고. 운이 이게 좋아서 새우가 수심 300m 살지만은 네. 뻘에서는 서식을 못 하거든요. 아, 이제 육지로 따지면은 산이 있는데 절벽 같은데 예, 예. 이런 데 살다 보니까 그 쪽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어디 통발 놓기가 쉽지가 않겠군요. 예, 예. 그래 뭐 음, 엄청 조류가 심하다 보면 딴 쪽으로 떨어져 본다거나 이래 되면은 예. 새우 한 마리도 안 됩니다. 운이 좋아서 10kg를 잡으면은 좋다고 그러셨는데 10kg면은 몇 마리나 됩니까? 이제 저 소주병만한 새우 같으면은 25에서 30 정도 됐으면은 마리수로 따지면은 한 100마리밖에 안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중사이즈로 따지게 되면은 한 300마리에서 한 400마리 되겠네요. 300마리, 400마리. 예, 예. 혹시 그걸 잡아서 그 파실 때 얼마나 받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아직까지 제가 새우 조업을 해가지고 한 6년 전에 새우 가격을 한번 올렸습니다. 네. 양이 자꾸 적으니까 네. 여행량이 적으니까 한번 올려가지고 지금은 저희는 소매로는 저희는 10만 원 받습니다. 10만 큰 원이요? 사이즈는 큰 사이즈는 뭐 15만 원에서 정도 받고 이런 것 같습니다. 몇 마리예요? 그게 이제 큰 사이즈는 25에서 30 담아는 한 10마리 기준에서 15만 원. 예. 그다음에 이제 잔담화는 25마리 기준을 잡아가지고 10만 원 이래 받습니다. 이거 저희 가족이 먹으려면 돈을 좀 모아야겠네. 뭐 보름 그렇죠. 갖고는 안 되나. 근데 이게 울릉도에서 먹는 새우 이제 울릉도 10만 원 먹게 되면은 예. 6kg 가게 되면은 무조건 고박이 1을 보면 됩니다. 아. 무조건 20만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소매로 넘어가면서요. 예, 예. 왜 그래 되냐 그러면은 이제 수송 과정에서 이제 육지로 가게 되면 이제 물차로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수송을 해야 드니까요. 되고. 예. 비용 부분이라든지 그런 이제 주고 보게 되면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네. 육지에서는 또 그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저 어디 기사를 보니까 얼핏 그 독도새우라고 이름 붙여진 새우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고 그러대요. 예? 독도새우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고. 예,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말하기 좋게 우리가 이제 가시베 새우를 침이 뽀쪽뽀쪽 났다가 우리가 부르기 좋게 닭새우라고 하거든요. 닭새우. 닭새우. 예. 그래서 이제 닭새우 하나. 네. 그다음에 이제 저 도화라고 도화. 큰 새우를 그걸 도화새우로 합니다. 큰 거를요. 예. 큰 25, 30 담화를 도화라 그러고 예. 그다음 중담화를 꽃새우로 합니다. 꽃새우. 꽃새우.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도새우 삼총사 이래 가지고 제가 이제 막 인터뷰를 많이 해드리죠. 근데 지금 세종 잠깐 뭐 말이 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 박 선생님 그 사투리가 예. 거기 그게 어디 사투리입니까? 경상도 오리지널 사투리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예. 고향은 경상도신가 보죠? 예. 아, 그런데 울릉도 가서 사시면서 업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울릉도 사투리가 그런가 잠깐 궁금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경북 오리지널 사투리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 서울 분들하고 이제 대화하면은 네. 잘 못 알아듣죠. 아니 뭐 물론 그렇죠. 예. 일본이 지금 뭐 이 독도새우 갖고 난리더라고요. 막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예, 예. 그렇게 항의하는 일본에 대해서 독도새우를 직접 잡으신 분 입장에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독도는 저희 한반도에서 한반도에서 잡는데, 아니, 네. 한반도 끝에 우리 영역인데, 네. 저가 뭐 쓸데없이 뭐 독도에서 뭐 새우를 잡는 데가 저거 새우니 많이 할 이유는 없죠. 네. 예. 아이고, 근데 잘, 우리는 우리 땅에서 잡는 데가 우리 땅에서 잡는 새우니까 우리 독도 새우가 맞죠. 잘 알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일이 잘 이렇게 화합하고 단결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엄연히 있다. 예. 근데 대체로 이제 일본의 일방적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이 저러고 있다. 예, 예. 이런 얘기를 미국한테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아하.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 것을 저희들이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가장 자연스럽게 예. 그 문제에 대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누군지 모르고 껴안았던 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인 거 알고 껴안았던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청와대에서 이번에 그 상당히 좀 세련된 방식으로 예.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를 잘 드러내 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일부러 한일 간에 있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르쳐 주려고 한 배치다. 이런 해석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본은 이제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재작년 한일 합의. 이걸 그리고 그 위안부 문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일에서 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아가지고 네, 네. 양국 관계를 계속 불편하게 만드느냐. 예. 우리가 할 얘기죠,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할 말을 일본 외상이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뭐 한일 정상회담도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를 초대했다. 또 굳이 독도새우라는 메뉴를 선택했다.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저는 그 자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자리였기 때문에 예. 위안부 할머니도 나타났고 독도새우도 올려졌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면은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리고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하는 과정인데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예, 예. 미국에게 일본은 동맹이고 예. 한국도 미국에게 동맹이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는 동맹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더 가까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따뜻하게 껴안아 줬던 예. 트럼프 대통령에는 왜 말 못하냐. 예, 예. 예, 따질 걸 따져야지 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냐. 네.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비일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 예, 이 두 가지가 자기들도 챙기는 자기들의 역사적 과거사의 어떤 잘못이나 또 현재 자기들이 이걸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한 그걸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는 데 대해서 불쾌함이 표현하는 거죠. 예. 고노 외상이 북한 위기로 한미일 연대가 특히 중요한 시기이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착실히 구축해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극히 유감이다. 이랬답니다. 저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것이 예. 한미일 연대가 그렇게 그 고노 수상이 얘기한 것만큼 중요하다면 그 한미일 연대가 중요한데 그 연대의 주요 대상인 한국에 대해서 엄연히 한국이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예. 지켜라.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여기까지만 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협상 같은 걸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일본도 억지로 피워서 안 되는 것이 네. 뭐 도장 찍었으니까 이거는 유효하다 뭐 이런 식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1910년이나 1905년에 있었던 그런 이제 강제 그 합병 조치라거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 당시에 유효한 낙인이 찍힌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우기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겸허하게 사실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독일에서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죠. 예, 예. 역사적 과거에 대해서 정말 무한대로다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그러면 어쨌든 지난 정부가 정부 대 정부로 합의를 맺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정상 국빈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초대되고 독도 새우 메뉴가 나온 것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연일 항의를 하고 있다죠. 이 소식을 듣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SNS에 항의하려면 트럼프와 독도새우한테 공식적으로 해라 이런 글을 남겼다네요. 무슨 뜻인지 한번 들어봅니다. 노회찬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NS에 정확히 뭐라고 올리신 거예요? 예, 그 일본 외무상을 포함해서 그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길래 네. 그 독도새우를 그 올린 걸 항의하는데 그 독도새우가 아니라 다른 새우 같으면 항의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 새우가 독도새우가 된 것은 그 새우가 독도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독도 근해에. 예, 예. 그러니까 독도 근해에 있었던 새우한테 항의할 일이지. 예. 그걸 잡아서 먹는 우리에게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 예. 그 위안부 할머니를 초대한 걸 가지고 문제 삼는데. 예. 그럼 그 위안부 할머니를 직접